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2021년 5회차 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54페이지입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인 MIS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를 담당합니다. 2번,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처리 구조입니다. 3번,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ERP는 수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네, 이 내용 설명은 뒤바뀌었습니다.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요. ERP는 수평적으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기존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파일 시스템이고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시스템 도입 TFT는 IT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2번,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3번,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여 ERP 패키지를 도입한다. 4번,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요. 우리 시스템 도입할 때 TFT는 최고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도입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ERP 시스템은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가로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 네,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BPR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ERP 시스템이 갖는 특징을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객체 지향 기술 사용. 2번,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 3번,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를 구축. 4번,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 네, 여기에 1번이 뭐고요?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2번, 3번, 4번은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2번,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고요. 3번, 회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4번,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잘 시스템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우리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10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잘 시스템에 반영한다라는 얘기는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주 생산성은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후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회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 경우 주 생산성이 적용하는 회계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에요? 계속기업의 가정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우리 주요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죠. 그럼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고요. 그럼 답은 4번인데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립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뢰성 중에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보고서로 작성되는 주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는 5가지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네, 나만 있네요. 현금 출납장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재무제표 작성 기준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 네, 우리 총액주의,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나오는데 실현주의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니라 뭐였어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2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부채는 네, 자산과 마찬가지로 1년과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4번, 자본은 유동자본, 비유동자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주식회사 무릉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하면서 차변 계정을 대손 삼각비로 잘못 처리하였다. 여러분,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경우에는 대손 처리할 때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삼각비 계정을 쓰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였어요? 대여금이었어요. 그럼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럼 얘는 대손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를 기타 대손 삼각비로 수정할 경우 기말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여금 대손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걸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여금이죠. 자, 이렇게 고치게 되면 요 대손 삼각비는 뭐였고요? 판매관리비였고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그럼 판매관리비에서 지금 옳게 고치기 위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수정을 하신 거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변화가 없죠. 왜? 손익계산서 내용은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되고 여기에 판매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비용은 차감해서 세전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죠. 네,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입니다.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이익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판매관리비에 있던 걸 영업외비용으로 올바르게 수정을 하신 거죠. 그럼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판매관리비가 줄고 영업외비용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얘는 판매관리비 줄고 영업외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즉 변동이 됩니다. 네, 당기 순이익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어때요? 얘는 일정하죠.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문제 없다? 아니죠.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변동되는 부분이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발생주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가장 보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1번. 공사 수익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년 인식한다. 발생주에 입각한 부분이죠. 2번. 단기에 미지급된 단기분 임차료를 단기 비용으로 계산. 네, 발생주에 의한 부분입니다. 3번. 단기 10월에 현금으로 지급된 1년분 광고 선전비를 모두 단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1년분인데 현금이 지출된 시점에 단기 비용을 하는 건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주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가장 보기 힘든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보기 4번.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요. 주 생산성은 기말 결산 시 단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회계 담당자가 누락하였다. 이런 오류가 재무대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무엇을 지금 누락한 거예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쓰시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누락한 거잖아요.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비용이 과소계상되죠. 비용이 과소계상되고요. 자산 차감해야 되는데 자산 차감 안 했죠? 그러면 자산은 과대계상이 됩니다.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고요. 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자본은 과대계상이 되죠. 네, 재무대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부채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1, 2번 날리시고 3, 4번 보시는데 자산은 과대계상, 순이익은 과대계상.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 주식회사 무릉의 재고자산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기말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네, 기말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 감모 손실 중에 감모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와 원가성이 없는 감모.
네, 다시 원가성이 있다라는 건 정상 간모를 얘기하고요. 원가성이 없는 간모는 비정상 간모를 얘기하는데 원가성이 있는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로,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기말 현재 장부상 재고 자산은 100개, 취득가액은 5,000원입니다. 기말 창고에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90개. 그럼 간모 손실 수량은 몇 개고요? 네, 간모 손실 수량은, 즉 간모 수량이라고 보는 거죠. 간모 수량은 10개입니다. 네, 그러면 간모 손실은,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수량, 간모 수량 곱하기 개당 5,000원. 그럼 5만원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간모 손실 중 7개는 원가성이 있답니다. 네, 7개 곱하기 5,000원. 네, 그럼 35,000원은 원가성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뭘로요? 매출 원가로. 매출 원가에 가산돼야 되죠. 네, 그럼 문제가 물어본 게, 네,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얼마인데? 5만원인데, 그 중에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건 35,000원입니다. 5만원과 35,000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00원이 뭐예요?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재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2021년 1월 1일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원입니다. 2021년 8월 14일 매출 채권 4만원을 대손 처리. 그러면 8월 14일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만원 있었으니까 4만원 상계하시고요. 대변의 매출 채권 4만원. 그 다음 12월 31일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2천만원이고요. 이 중에 1%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 보충법에 의해서.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1% 하시면 얼마가 되고요? 20만원이 되고 여기에 보충법에 의한 건 대손충당 잔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이죠. 10만원에서 4만원 썼으니까 6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럼 20만원에서 6만원 차감하면 14만원을 추가 설정해야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네,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 14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4만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대손 상각비는 얼마예요? 14만원이죠. 네, 그래서 답은 14만원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네,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골라내면 되죠. 통화 대용증권이 있고요. 수입인지 아니고 당좌 예금, 정기 적금 아니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근데 120이니까 3개월 넘어가죠.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대용증권하고 당좌 예금 해서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고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통신비, 판매관리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비용이 아니죠. 임차료, 판매관리비,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고요. 수도관리비 판매관리비고요. 접대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 금액을 물어봤으니 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 더해보면 복류생비, 통신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접대비 다 더하시면 86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86만 원. 18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설명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 재화 등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아니랍니다. 네,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는 것, 즉 간주공급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면세사업의 전용은 간주공급이고 폐업시 잔존재와 간주공급입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간주공급입니다. 물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라면 저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지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우리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공급으로 간주하죠. 네, 4번. 특별 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은 우리 기부금으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 우리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는요, 세금계산서 수치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는 거고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거래처로부터 내가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즉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그 내용으로 즉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데 단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즉 제외된다는 얘기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998cc,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네, 영세율은 완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제로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에 해당이 되죠.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우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습니다. 네,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
다음 과세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모 안의 내용을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로 1,100만원. 그럼 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그래서 1,100만원. 두 번째, 영세의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네, 과세 표준이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출액인데 공급 대가 금액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니까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4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네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의한 매입가.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래서 네모친 내용, 네, 1,100만원. 더해보시면 1,100만원 플러스 180만원 플러스 400만원. 네, 하시면 1,680만원이 과세 표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요. 다음에서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으로 분류되는 세금과 공과금의 합계액 중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하는 소득 처분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우리 교통사고 벌가금 기타 사회 유출이죠. 송금 불산입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의비, 예, 얘는 송금 항목이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네, 이거 송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송금 항목이고요. 관세법 위반 벌가금, 우리 벌가금은 송금 불산입이고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네, 소득처분 금액 얼마요? 60만원과 70만원 해서 13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요. 다음은 2021년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2021년 7월부터 직전 연도 연매출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업 사업자는 기존대로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시행 이후부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은 8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인 철수가 매출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얼마인가? 원래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면 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지만 그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1%가 됩니다. 그래서 네, 200만원의 1%면 네, 200만원의 1% 하면은 네, 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2만원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다음의 내용 중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 가로 1안 일정한 사람의 집합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가로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 국가, 공공단체, 각종 회사, 사학,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가로에 들어갈 말 뭐예요? 네, 법인입니다.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요. 법인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도 가집니다. 국가, 공공단체, 각종 회사, 사학,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요. 원가는 현재 시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된다. 다음 중 비관련 원가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네, 이미 발생된 기발생 원가는 뭐예요? 비관련 원가입니다. 이미 발생 원가는 기발생 원가로 매물 원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관련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원가는 미래 시점에 발생할 원가로 관련 원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요.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을 적용할 경우 먼저 배부 순서를 정해야 했었죠. 네, 다음 중 보조 부문비 배부 순서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우리 단계 배부는 어떤 보조 부문을 먼저 배부할 건지 순서를 정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는 보조 부문비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큰 걸 먼저 그 다음에 다른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의 크기 즉 가장 많이 제공하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사용하는 다른 보조부문의 수에 따라서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단순히 가나다 순서나 알파벳 순서에 의한 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주 생산성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당해년도 제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되었다. 주 생산성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기초제공품이 0개면 뭐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평균법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라고 했는데 문제에 이 부분이 빠져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완성품 수량이 1,500개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완성 1,500개는 기초와 착수로 원래 나누는 부분인데 기초가 제로고 착수에서 모두 1,500개가 완성됐고요. 기말 제공품은 60% 완성도에 500개. 그래서 물량 흐름은 전체 2,000개고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네, 환산량은 어떻게 돼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 그럼 얘는 없고요. 이분은 제로에서 100% 됐으니까 1,500개. 500개인데 60% 완성됐으니까 500개 곱하기 60% 하면 300개 환산량이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1,800개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0번 문제. 주 생산성의 단기 원가 자료가 보기와 같은 경우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우리 가공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가 가공원가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부분 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직접 노무원가 발생에 변동제조간접원가 발생이 30만 원인데 이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총 제조간접원가의 50%래요. 그럼 여기에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네, 이 금액도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 뺀 나머지 9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더하면 150만 원이 가공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150만 원.
네, 우리 총 제조간접원가는 변동 제조간접원가와 고정 제조간접원가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31번입니다. 주 생산성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네,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다음 보기는 당해년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성의 당해년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만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 실제 발생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25만원 과소 배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발생액과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을 비교했을 때 예정 배부액이 실제보다 얼마요? 25만원 과소 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정 배부액 구하면 실제 발생액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은 네, 일단 여기서 뭘 구해요?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부터 구합니다.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 네, 얘는 제조간접비 예상액 250만원을 배부 기준이 뭐였어요? 직접 노무 시간이었어요. 예정 직접 노무 시간 5,000시간으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얘는 250만원 나누기 5,000시간 하시면 시간당 500원입니다. 네, 시간당 500원. 그럼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인 실제 직접 노무 시간 5,500시간 곱하기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입니다. 네, 그럼 예정 배부액은 네, 5,500 곱하기 500시간 하시면 네, 시간당 500원 하시면 275만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데요? 275만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25만원 과소 배부. 그 말은 이 금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25만원 적게 배부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제 발생액은 예정 배부액에 25만원 더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31번의 답은 뭐가 돼요? 실제 발생액은 300만원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마지막 3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당해 회계 자료 일부분이다. 주 생산성의 당해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를 제외하고 숫자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전 한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안전 한계율은 무엇을?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부분이에요. 그리고 율이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0 하시면 몇 %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이때 % 제하고 숫자만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영업이익 공원이익 구해야 되죠. 그럼 저 보기에서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이에요. 여기에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근데 우리 무엇을 알려줬고요? 매출액 알려줬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고정비 60만원이라고 알려줬고요. 변동비 안 알려줬지만 공원이익을 구할 수 있게끔 무엇을 줬어요? 공원이익률. 공원이익은 매출액의 공원이익률 곱하면 되죠. 네, 이 금액의 50%가 공원이익이래요. 그럼 100만원이죠.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 돼요? 40만원. 네, 그럼 다 나왔죠? 영업이익 40만원.
공원이익은 얼마요? 100만 원. 그럼 0.4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4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계산기 다시 눌러보시면 네, 40%. 그래서 퍼센트 제외하고 숫자만 쓰면 40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ERP 정보회사 회계 1급 5회차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1년 5회차 기출문제 중에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461페이지고요. 회사는 5회차 선택하시고 김은찬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당사는 사용 부서를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부문별로 조회하고 있다. 다음 중 인사팀과 같은 부문에 속한 부서는 어디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을 들어가 봅니다. 해서 인사팀은 관리 부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관리 부문은 회계팀이네요.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회계팀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사원 등록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과 암호는 본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퇴사일과 암호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번이 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3번, 4번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들어가서 조회 조건은 공란으로, 즉 전체를 조회하셔서 일단 보시면 사원 코드는 수정이 안 됩니다.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사일과 암호. 그럼 김은찬으로 로그인했으니까 김은찬, 퇴사일 본인 거, 암호 본인 거 입력돼야 되는데 안 되죠.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퇴사일과 암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서 사원. 최영서 사원은 ERP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죠. 불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찬 사원은 전표 입력에서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승인된 정표도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은 2번이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제 3번.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계정 과목 등록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메뉴 들어오셔서 1번은 146, 14600 상품. 그럼 재고자산을 펼치면 14600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하였다. 이 아래 부분에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분할해서 키워보겠습니다. 네, 키워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 내용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2월 항목에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판매관리비. 네, 812번이니까 82200 여비교통비는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세분화하면 세목관리 한다는 얘기인데 세목관리 했으면 복리후생비처럼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81201, 812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없죠. 네, 그래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여러 계정의 증빙 필수 입력 여부. 네, 증빙 필수 입력 여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일괄로 변경할 경우 일괄 설정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네, 여기 일괄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요. 작업 구분에 증빙 필수 입력값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여러 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필수 여부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300 접대비입니다. 전피임 역시 증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빙 필수,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차대변 필수로 설정하였다. 맞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3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 한국생산 본점에 2021년 하반기에 차량 번호 695-6467 차량에서 지출이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은 무엇인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은 81700 세금과 공과금부터 82200 차량 유지비까지를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는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관리 항목 원장 들어가셔서요. 총괄 잔액 탭에서 보시면 계정 과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 항목은 F2 눌러서 업무 하시면 L3 업무용 승용차이고요. 관리 내역은 695-6467 차량입니다. 기간은 2021년 하반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81700부터 82200까지. 조회하시면 지금 보이는 건 보험료 차량 유지비인데 하반기에 지출이 발생한이라고 했죠. 발생하면 그 금액이 증가해야 되죠. 증가한 건 차량 유지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은 차량 유지비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2021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환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주 한국생산 본점의 외화 환산 이익이 큰 한 종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외화 환산 이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외화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고 잔액에서 본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2월 말 결산 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외화예금 선택하시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말 잔액이 뭐고요? 장부 금액이죠. 그리고 기준환율 좋습니다. 유로화는 1300. 그러면 지금 기말 요 금액에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기말 잔액이 장부 금액이고요. 그럼 기말 외화에 12월 31일 환율은 유로화는 1,300원을 곱합니다. 1,300원을 곱하시면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세요. 제가 지금 하면서는 계산기를 같이 못 눌러드리는데 1,000 곱하기 1,300 하시면 130만원 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100엔당 1,100원이에요. 그럼 지금 10만엔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1,100.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잘못 적었어요. 거꾸로 적었죠? 죄송해요. 1,100. 100엔당 1,1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11을 하시면 얼마가 돼요? 곱하기 11을 하시면 계산기 눌러볼게요. 11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D 달러는 25,000달러 곱하기 1,152원이에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25,000달러 곱하기 1,152원입니다.
네, 그러면 2,88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볼게요. 요 기말 잔액과 이렇게 결산 시 환율 계산하신 부분을 비교하시면 네, 이 부분은 외화 환산 이익이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지금 110만 원에서 장부가 103만 1,000원을 빼보시면 6만 9천 원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고요. USD는 2,880만 원과 장부가가 2,875만 원 하시면 외화 환산 이익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외화 환산 이익이 큰 한 종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으니까 요거 순서네요. 이렇게 되네요.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찾아볼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외화 명세서에서 기말 외화에다가 요 환율을 곱해 주신데 주의하실 건 요 엔화입니다. 엔화는 100엔당 1,100원이에요. 그래서 곱하실 때는 11을 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6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2021년 1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중 거래처가 누락된 몇 건의 전표를 확인하였다. 거래처가 누락된 전표는 모두 제동거래에서 발생한 내역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1월에 거래처가 누락된 전표를 모두 찾아 거래처를 입력 후 2021년 1월 31일 외상매출금을 조회 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일단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요. 이 메뉴는 닫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고요. 잔액에서 우리 지금 보시면 본점 1월에 발생한 이라고 했고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고요. 거래처는 선택을 안 하면 전체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조회했더니 코드가 없는 외상매출금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전부 다 모두 누구였어요? 주식회사 제동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의 제동을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조회했을 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입력으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 외상매출금을 제동해 주시면 되죠. 끝까지 엔터 해주시고 그러면 됐고 다시 거래처 원장에 조회를 해보시면 하나 남았죠. 얘를 다시 더블 클릭 해서 여기에 제동 그럼 거래처 원장 가서 다시 조회하면 조회된 데이터 없습니다. 즉 거래처 코드가 없는 건 이제 없어요. 그럼 잔액에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조회했을 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찾으시면 되죠. 여기서 비교해보시면 가장 큰 거래처 하진테크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환경 설정을 눌러보시면 잔액 정렬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하시면 가장 큰 거래처 하진테크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름차순은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순서, 내림차순은 가장 큰 걸 위로 올리죠. 이렇게 해서 하진테크. 그냥 여기서 직접 찾으셔도 되지만 환경 설정을 통해서 잔액 정렬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주한국생산 본점은 주식회사 중원의 매출 후 2021년 6월 30일에 수취한 어음 자가 2021-0630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료에 대한 회계 처리의 개정 감옥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2021년 7월 31일 날 할인을 하실 거고 할인율은 연 12% 월할 계산 매각 거래로 처리라고 하면 이 할인료는 매각 거래일 때는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차입 거래일 때는 이자 비용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은 네,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매각 거래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가셔서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받으러 명세서 들어가셔서 네, 본점이고 수금일이 언제냐면 2021년 6월 30. 네, 조회하니까 네, 하나 있네요. 만기가 언제고요? 9월 30입니다. 네, 만기가 9월 30. 언제 할인하겠다고 했어요? 7월 31일. 그럼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네, 2개월입니다. 월할 계산할 거니까. 그럼 금액 얼마예요? 2,200. 2,200만 원 곱하기 할인율은 연 12%. 그리고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2 이렇게 되죠. 네,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4만 원 나옵니다. 네, 44만 원. 그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44만 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주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월 20일자 거래 내역을 보시려면 우리 일개표 들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전표장부 관리에 1월계표 들어가셔서 일개표 탭에서 네, 본점에 대한 내용이고 2021년 4월 20, 2021년 4월 20 네, 이렇게 조회를 하셔서 보시면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이라고 했어요.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보험료 지출액은 290만 원. 290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이죠. 틀렸네요. 2번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무용품비 지출액. 사무용품비 지출액은 50만 원. 네, 5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입니다. 그다음 보기 3번은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지급 임차료는 전에 현금을 지출했다. 현금이 아닌 대체란에 있죠. 그러면 현금이 아닌 금액으로 지출하신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인데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253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출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지금 보험료 지출액은 290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는 45만 원이었고 전에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주한국생산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명세서를 불러오기 하여 작성한 후, 즉 명세서 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2021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38거 1390 차량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네, 그럼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관리용을 들어갑니다. 네, 일단 명세서 탭에서 네, 2021년 전체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단 조회합니다. 네, 해서 불러오기 하시고요. 네,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송금 불산입 계산 탭에 가셔서 조회 기간, 네, 명세서에서 조회하신 걸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 탭을 먼저 조회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차량 번호는 38거에 1390.
네, 38거에1390을 선택하시고 조회. 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네, 오른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송금 산입 합계액 얼마요? 241만원 계산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김민준 사원이 작성한 승인 전표 중 주한국생산 본점의 1분기에 발생한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금 출금액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현금 출납장 들어오시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김민준 사원이 작성한 승인전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의 사원별 탭에 가십니다. 결의 사원별 탭에서 네,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1분기에 발생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고 네, 결의 사원은 김민준. 네, 이렇게 해서 출금액, 현금 출금액 얼마예요? 101만 원이네요. 101만 원. 네, 그럼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현금 출납장에서 어디서요? 결의 사원별 탭에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민준 사원이 네, 작성한 전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주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6월 30일 현재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자금 현황 들어가서 보실 거예요.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자금 현황 들어가셔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회 기간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현재 현금 계정, 네, 자금 계정에 현금 계정 체크하시고 조회 하시면 네, 얼마예요? 29억 5,361만 2천원입니다. 29억 5,361만 2천원. 그럼 답은 네, 3번이 되네요.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한 해 동안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네, 그러면 얘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네, 월별로 보실 거고요. 본점에 한 해 동안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지출액이니까 네, 계정은 현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액이니까 현금 지출되면 대변이죠. 네, 대변의 금액이 가장 큰 달을 찾으시면 네, 여기 4월 달이 가장 크네요. 5,917만 8천원으로요. 네, 열린 메뉴는 모두 닫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월,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네,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사무용품비의 집행률은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집행률을 보시려면 네, 집행률은 회계관리에 예산관리에 예산 실적 현황 또는 예산 초과 현황에 들어가시면 집행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예산 초과 현황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그럼 1월부터 12월이고요. 네, 팀은 회계팀 그리고 집행 방식은 결의 집행이 아니라 승인 집행 해서 조회 했을 때 사무용품비의 집행률 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800번대 사무용품비를 보시면 되죠. 네, 집행률은 몇 퍼센트요? 9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핵심 ERP에서는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변동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중 자산 변동 처리가 불가한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관리에 보시면 고정자산 변동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변동 구분이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이동입니다. 보기 2번에 있는 사업장 이동은 여기에 없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사업장 이동입니다. 15번 문제.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각 세무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첨부해야 하는 부속 명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셔서요? 메인 매출장 세무 구분별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서 네, 세무 구분별 탭에서 사업장은 2000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이고요. 기간은 2021년 1기 예정,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기 예정이니까 3월 31일. 네, 출력 구분은 전체로 보겠습니다. 네,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네, 11번 과세 매출. 네, 이 부분은 우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요. 13번 면세 매출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필요하고요. 16번 수출하신 경우는 수출 실적 명세서. 그 다음에 17번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 제출. 20일 과세 매입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그 다음에 27번 카드 매입은, 27번 카드 매입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명세서. 작성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보기 1번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야 되고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있어야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있어야죠.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요 세무 구분이 24 매입 불공제인 경우에 작성하는데 지금 현재 24 매입 불공제는 없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 16번 문제요.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카드로 매입한 내역 중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로 매입한 건수는? 사업장은 춘천지사예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신용카드 수치 명세서 탭을 보실 거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사업장, 기간은 2기 예정, 그러면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불러오기 하셨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로 매입한 건수. 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한 건밖에 없네요. 여기 복지카드에 체크된 거 여기 보시면 건수 판매라고 되어 있죠. 네, 메뉴는 모두 닫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네,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사업장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사업장, 기간은 2021년 1기 확정, 그럼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요. 불러오기 하십니다. 불러오기 하셔서 문제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물어봤죠? 5만 원입니다. 네, 답은 1번이네요. 18번 문제.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들어갈 겁니다.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네, 발행 집계표 선택하시고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그리고 기간은 1기 예정. 그럼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네. 보시면 신용카드 네, 발행분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얼마예요? 600만 원 되어 있죠? 네,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문제.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사업장, 그리고 1기 확정,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요.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구분을 매입으로 네, 조회해서 불러옵니다. 네, 전자 외가 하나 있고요. 전자가 5개 있네요. 5거래처가 있네요. 자, 그럼 보기 1번은 한국식당 거래처. 네, 한국식당은 여기 없고 전자 외에 있나요? 네, 여기 한국식당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한국식당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없다. 네, 없는 거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맞고요. 2번, 연대자동차 거래처에서 한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네, 연대자동차 보시면 한 군데 있고 한매죠. 네, 한매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맞고요. 3번, 총 수취한 15매의 세금 계산서 중 여기 총 합계 보시면 전체 매수가 15매입니다. 그 중에 세무 구분이 매입 불공제 내역인 불공제인 내역은 4매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네,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한다라면 더블 클릭해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자료 조회 하시면 전부 과세 매입입니다. 얘는 정우 실업 네, 과세 매입과 수입이고요. 유신산업은 유신상사는 네, 과세 매입이고 라라 실업 자료 조회 하시면 과세 매입. 연대자동차 자료 조회 매입 불공제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외에서 네, 매입 불공제 3건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네, 4매죠. 그럼 3번도 맞네요. 그럼 답은 4번인데 정우실업 거래처에서 4장의 전자세금 계산서와 보시면 전자는 정우실업에서 4장의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 정우실업에서 한 장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3장을 받았죠? 네, 전자는 4장이 맞지만, 네,
종이세금 계산서는 전자외를 보시면 네, 3장입니다. 한 장이 아니라.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매입 불공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4 매입 불공제니까 춘천지사 그다음 뭐예요? 기간 선택하셔서 세무 구분해서 24 매입 불공제로 같이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자료조회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네, 그럼 얘는 사업장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사업장 등록은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등록 들어가셔서 2000번 사업장 선택하시고 관할 세무서 보시면 춘천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네, 열린 메뉴 모두 닫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6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30만 개일 때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당기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단, 상품과 제품의 판매 단가는 동일하다. 네, 우리 이거 6회차 문제 풀 때도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 6월 말로 들어가셔서 전체 매출액을 30만 개로 나눠서 개당 판매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죠. 네,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6월 말, 네, 본점이고요. 2021년 6월 30일 현재 네, 매출액이 얼마예요? 계산기 꺼낼게요. 15억 5,550만 원입니다. 네, 얘를 30만 개로 나누면 네, 개당 5,185원입니다. 네, 얘는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고 그럼 공원이익 되고 여기에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인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이 금액이 제로 되는 시점.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판매 단가가 5,185원이에요. 곱하기 수량. Q로 둘게요. 단위당 변동비는 3,185 곱하기 수량. 하시면 공원이익은 2,000 곱하기 수량. 고정비가 얼마예요? 4억. 네, 한 개 제로가 될 때 Q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4억을 2,00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20만 개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22번 문제요. 주 한국생산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1월 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200만 원일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1월 말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결산재료 입력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1월 말이니까 1월부터 2021년 1월 조회를 하시고 여기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일 때요? 5,200만 원. 이때 실제 재료 소비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재료비 얘가 지금 네, 소비액인데 이 금액을 단위당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 그럼 이 금액을 무엇하면 돼요? 이 금액을 2,000원으로 나눠주면 개수를 구할 수 있죠? 네,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 꺼내서 2억 50만 원. 네, 이것을 2,000원으로 나누면 수량이 되겠죠?
네, 수량은 10만 250단위가 되네요. 네, 10만 250단위.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제조 경비가 가장 높은 분기는 언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 경비니까 원가 보고서고, 네, 분기 했으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고요. 분기별, 본점이고요. 분기별에서 조회. 확인. 그럼 제조 경비가 가장 높은 분기. 언제예요? 네, 요분이네요. 2, 4분기네요. 네, 열린 메뉴 모두 닫겠습니다. 네, 2, 4분기니까 답은 2번. 24번 문제요.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원재료가 타 계정으로 대체된 공장은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니까 관리 항목별로 들어가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고 네, 여기에서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라고 했으니까 프로젝트별 탭에 가셔서 네, 여기에서 2021년 6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프로젝트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으로 조회를 합니다. 네, 했을 때 원재료가 타계정으로 대체된 공장, 네, 여기죠. 원재료가 타계정으로 대체된 공장은 지금 보시면 부산 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부산 공장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결산 시 제조원가 보고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중 생산부에서 관리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네, 다른 메뉴는 닫을게요. 회계관리에 고정자산관리에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 들어가시고요. 본점에 2021년 결산시니까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 되고 제조원가 보고서에 계상될이라고 했으니까 경비 구분은 500번대. 그리고 부서는 생산부에서 관리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부서는 생산부 선택하시고 조회. 했을 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기계장치. 그래서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5회차 회계 1급 실무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